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서론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는 이 버틀란드 러셀 이분이 이세들과 나름대로 유익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hilosophy, 철학은 theology, 신학과 현저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철학은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경로를 이미 고대시대에 철학의 경로를 쭉 달려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철학이 쭉 발전하다가 이르죠. gains emerged. 철학은 다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신학에 의하여. 그것도 Christianity rose, Rome fell. 기독교가 부흥하고 로마가 fell, 몰락하게 되자 기독교가 발흥하고 로마가 몰락하게 되자 신학에 의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막 서로 싸우죠. 그 철학교들을 나중에 이렇게 특히 기독교도들이 철학교들을 갖다가 굉장히 탄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each second, 그것의 그 두 번째 철학의 두 번째 그 위대한 시기는 11세기부터 14세기 무렵까지였는데 이때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였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몇몇의 위대한 반항아들, 예컨대 프레드릭 2세 황제와 같은 이때 활동을 했던 이런 반항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근데 이 시기는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즉 맨 위에 여기 가톨릭교라고 하는 신학이 있고 그 아래 시녀 노릇을 했던 철학이 존재했던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하는 시기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것도 by confusion,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에 의하여 그 혼란 상황이 정점을 이룬 것은 Reformation,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였다. 세 번째 시기는 철학이 세 번째로 융성했던 그 시기는 17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인데 이때는 철학이 지배를 받았다. 그것도 its predecessors, 그 철학의 선배들 중 어느 한 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by science, 즉 과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과학에 의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 버틀란드 러셀 이분이 either라는 거 이거 any의 개념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traditional religious beliefs remain important. 아니면 여기 아래 설명된 것처럼 traditional, 즉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들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are felt to need justification, 나름대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진다. 정당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traditional, 전통적인 종교적 이 신념들은 아직도 중요하지만 현대생활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and are modified. 그리고 이 종교적인 신념들, 이 신앙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신앙들은 wherever science seems to make the imperative. 이 과학이 this, 바로 이것을 이때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성 말하는 겁니다. 이 정당성, 어떤 정당화 작업 이런 것을 imperative, 없어서는 안 된, 여기서 imperative는 어떤 강제적인 이런 거, 강제적인 좀 명령적 꼭 필요한 essential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수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 이론이, 종교 이론이 수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에 맞게. 예를 들면 그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환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서 결국 종교가 과학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미신 세계에서는 종교가 지배를 하지만 미신을 벗어난 이 계몽 그 이후에 과학 문명 시대에는 그 종교가 역시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 그 다음에 수정 이런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게 된다는 거죠. Few of the philosophers of this period. 근데 이 시기의 철학자들 중에 Orthodox from Catholic standpoint, 이 카톨릭 교회의 관점 출신의 어떤 정통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시 말하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하면서 맨 위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를 놓고 그 아래에 그거의 아래에서 시녀처럼 철학을 파헤쳤던 학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The secular state is more important. 이 세속적인 이 국가가 더 중요하다. 그들의 어떤 사색에 있어서는 the church, 교회보다. 그러니까 그 후대 그 철학자들은 그 교회보다도 이 세속 국가가 바로 그들이 사색할 때 세속 국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을 때는 오히려 사상 탄압이 심했다는 거죠. 교회의 그 독트린에 안 맞으면은 다 심지어 화형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요. 과학자들도 종교 재판에 희생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social cohesion and individual liberty, like religion and science, 이런 사회적인 연대, 사회적인 응집, 결속,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 이 두 가지는 마치 종교와 과학에 있어서처럼 in a state of conflict or uneasy compromise, 그것도 갈등 상태나 불편한 타협 상태에 놓여 있다. Throughout the whole period, 그 전체 시기를 통하여 내내 그리스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응집, 사회적 결속이 확보되었다. By loyalty to the city-state, 그 도시국가라고 하는 폴리스에 대한 충성심에 의하여 이렇게 확보되었다. 그 도시국가 그 폴리스에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시민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자 하나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though in his time, 그 자기 시대에 비록 Alexander was making the city-state obsolete, 그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렉산더가 한물간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 지금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의 변방 그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는데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결국 그 그리스 전역을 갖다가 거머쥐게 됩니다. 물론 스파르타는 반독립적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도시국가를 갖다가 absolute, 구닥다리, 아주 old and useless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거의 그런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그 유럽 세계랑 아시아 일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게 되죠. 그 사회 동포주의 이런 걸 표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른바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그 시리스테이트는 그 뭐라고 할까요? 좌정관천, 우물 아래 개구리 격으로 그 산 안에 있는 일정 거리 내에 지역밖에 모르는 답답한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리스테이트를 갖다가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스인들은 자기네들만 문명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명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이 이미 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렉산더는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로서는 당연히 그 시리스테이트가 한물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알렉산더를 일부 가르쳤던 그 에리스타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could see no merit in any other kind of polity. 그 어떠한 장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위에 다른 어떤 종류의 polity, 어떤 정치체제, 국가체제, government system, polity라고 합니다. polity. 그런 정치체제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때조차도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런 정치 시스템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The degree to which the individual's liberty was curtailed by his duty to the city varied widely. 그런데 그 어떤 비율 정도, 그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어지는, 삭감되어지는 그런 것도 의무,
그 도시 국가에 대한 의무에 의하여 그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축소되어지는 그 비율의 정도는 varied widely, 폭넓게 다양성을 띠었다. In Sparta에서는 here liberty, 그 개인은 거의 자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못했다. As in modern Germany and Russia. 마치 오늘날의 독일이나 러시아에 있어서처럼. 이때 여기 마든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1940년대의 독일의 그 히틀러 체제의 나치 치하 혹은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러시아의 그 스탈린 체제를 말하는 거죠. 1917년 18, 19 이때 볼셰비키 그 레닌 혁명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토탈리테리아니즘에 의한 커뮤니즘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국가 체제. 자, 이런 데서는 little liberty, 그 개인의 자유가 거의 없었죠. 스파르타가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스파르타를 모델로 플라톤이 그 국가를 쓴 것이죠. In spite of occasional persecutions. 여기 간혹가다의 persecution,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citizens, 그 시민들은 in the best period,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그 시민들은 a very extraordinary freedom, 매우 예외적이라 할 만한 그런 자유를 갖다가 누렸다. 그것도 from restrictions imposed by the state, 국가에 의하여 그 부과되는 그런 제약 조치로부터의 아주 예외적이라 할 만한 그런 자유를 누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in essence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와 달리 아테네에서는 간혹 가다가 무슨 여기 딕테이터 얘기는 거기 로마에 나오는 거죠. 거기는 그 타이런트라고 하는 그 참주도 출연하고 기타 그 마너키 시스템, 그 군주제도도 있었지만 간혹가다의 그런 persecutions, 박해가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그 민주정치의 정점을 이뤘을 때는 뭐 페리클레이즈나 뭐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그런 시대 때 그 시민들은 그 최고의 시기에 매우 오늘날에서 보더라도 예외적이라 할 만한 그런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정부에 의하여 그 스테이트는 여기 시티 스테이트 말하는 거죠. 도시국가에 의하여 부과된 여러 가지 제약 조치로부터의 예외적인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정도의 자유를. 그래서 Greek thought down to Aristotle, 그리스의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is dominated by religious and patriotic devotion to the city. 바로 이 도시국가에 대한 종교적, 애국적 헌신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헌신, 근데 그 국가에 대한 헌신이 애국심,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이자 의무, 시민권과 결속된 애국심, 그리고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뭐 아테네조차 에세나라고 하는 그 아테네 수호신이 있죠. 뭐 제우스 같은 등등, 뭐 포세이돈 같은 그런 것 같은 종교적이면서도 애국적인 그러한 헌신 이런 거,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이 종교와도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옛날에 조선의 당군왕검이 제사장을 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Its ethical systems are adapted to the lives of citizens. 그러는데 그 그리스의 윤리적인 그런 시스템, 체계들은 적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Lives of citizens, 시민들의 삶에 적당히 이렇게 각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윤리 체계는 a large political element,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When the Greeks became subject, 근데 이 그리스 시민들이 subject, first to the Macedonian, 처음에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 and then to the Romans, 나중에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종속이 되어졌을 때, 한마디로 그리스가 지배를 당하죠. 그 변방 국가인 마케도니아의 식민지 그런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conceptions appropriate to their days of independence, 그 그리스 지역이 독립되었던 시기에 적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상 개념들, 이런 것들은
no longer applicable.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고조선 시대 때, 그리고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고려 시대 때, 그리고 근대에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독립 국가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주권, 그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당당한 애국심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사상 이런 게 이렇게 꼽힐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상 검열을 받고요. 정말 노예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철학이 바뀐다는 거죠. This produced on the one hand.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의 굴욕적 식민 상태는 한편으로는 a loss of vigor, 바로 활력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through the breach with tradition, 전통과의 단절을 통하여 바로 활력의 상실, 이걸 초래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 more individual and less social ethic, 보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사회 결속력이 강했었는데 그 어떤 solidarity, 어떤 citizenship 이게 강했는데 개인적인, 이제 정부 조직과 연관된 공식적인 것은 다 그 마케도니아인들이나 나중엔 알렉산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공식적인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치우친 개인적인, 그러면서 덜 사회적인, 사회성을 덜 띈 그러한 윤리, 안심인명, 나나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를 갖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러 갈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곳이. 결국 테베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를 본보기로 짓밟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걸 본보기로 그렇게 짓밟고 나니까 다른 도시국가들이 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게 되죠. 그 몽고인들도 마찬가지죠. 몽고인들이 특히 그 징기스칸이 서양 세계까지 침투해 들어갈 때 그렇게 자기에게 대항을 하면은 거기 사는 쥐새끼 한 마리조차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풀리까지 다 짓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어느 한 지역을 아주 초전 박살을 내고 나면 나머지 지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로마인들 역시 비슷한 전략을 썼겠죠. 스토익스, 이 스토아 학파는 Soul of the Virtuous Life, 그 이른바 덕이 있는 삶을, 그 덕성을 갖춘 삶이란 relation to the soul to God. 그래서 갑자기 개인과 신으로 연결된 신에 대한 그 개인의 영혼이 신과 맺는 관계, 이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스토아 철학이 이렇게 이해됐다는 겁니다. 결국 rather than as a relation of the citizen to the state, 즉 여기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관계라기보다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신에 대하여 갖는 관계, 이런 쪽으로 좀 위축돼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갔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어떤 금욕주의 사상,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They thus prepared the way for Christianity. 그래서 그들은 그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는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대로를 갖다가 마련해 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랑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like Stoicism, 그런데 이 기독교 사상은 스토아 철학 사상과 마찬가지로 was originally, 원래는 unpolitical, 정치성을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정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during the first centuries, 그 기독교가 처음 나타난 300년 기간 동안에 its adherents, 그 기독교 지지자들은 were devoid of influence on government,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기독교 지지계층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하층민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이 당시에 어떤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어떤 국가신, 국가의 신 있죠. 그리스 로마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겠죠. Social cohesion during the 6th and half century from Alexander to Constantine. 근데 이 사회적인 연대, 이 사회적인 결속, 이것은 그 650년 동안 알렉산더로부터 콘스탄틴까지, 그 기원전 한 3세기로부터 기원 후 3세기 한 중엽 이때쯤까지 이 사회적인 응집, 사회적 결속은 was secured,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philosophy, 철학에 의해서, 어떤 철학사상에 의해서 이 사회적 결속이 유지된 게 아니라 바로 이 ancient, 고대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폴리스, 도시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거에 의해서 결속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but by force, 힘에 의해서 바로 사회적인 결속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First, 첫째로는 that of armies, 군대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civil administration, 바로 시민 행정부, 그러니까 이 정부 시스템 말하는 거죠. civil administration의 그 시민을 다스리는 그런 정부의 그런 that, 바로 그 force, 힘에 의해서 바로 650년 동안 사회적 결속이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맥락인 거죠. 그만큼 이때 철학은 빈곤했다는 거예요. Roman armies, Roman roads, Roman law, and Roman officials first created and then preserved. 즉 로마의 군단, 로마의 군대들, 로마가 만든 도로, 로마의 법률, 로마의 관리들은 우선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보존했습니다. 뭘 만들고 보존했냐? A powerful centralized state,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Nothing was attributable to Roman philosophy.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ne. 철학이라고 할 만한, 이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철학적으로 황량했다는 겁니다. During this long period, 이 오랜 기간 동안 the Greek ideas, 그리스의 사상들은 inherited from the age of freedom, 바로 이 자유의 시대로부터 inherited, 이렇게 상속되어져 왔던 이 그리스의 사상들, 그 대단한 사상들, 특히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애리스토텔, 이와 같은 기타 등등 이 사상들은 underwent a gradual process of transformation, 겪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인 그러한 transformation, 변형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그 오래된 사고방식들은 특히 those which we should regard as specifically religious, 우리가 특히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여겨야만 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옛 사고방식, 구식 사고방식들은 gained in relative importance, 바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 사상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인 안심, 인명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저 내 마음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부의 그 구식 그리스 시대의 사상들은 more rationalistic, 보다 합리적인 성격을 띠었던 그런 합리적 사상들은 were discarded, 이렇게 포기되어져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they no longer suited the spirit of the age.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합리적 사고, 따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그 합리적 사고는 더 이상 바로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이 지배했던, 강권이 지배했던 시대에 더 이상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철학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았던 얘기죠. 이와 같이 the later pagans, 후기의 그 이교도들은 trimmed the Greek tradition, 이 그리스 전통을 나름대로 가다듬었습니다. 이때 이 그 페이건즈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뭐 크리스천, 유대교는 그 유대교라고 말하고 이슬람교라고 말하고 그게 아닌 기타 종교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페이건이라는 말을 쓰죠. 이 후기에 이와 같은 이교도들은 이 그리스적 전통, 합리주적 전통을 갖다가 그들이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becam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Christian doctrine. 즉, 그 기독교 사상, 그리스 사상이, 그리스의 그 철학 사상이 적절하게 될 때까지 바로 이 기독교의 어떤 독단론, 기독교의 교리 속에 incorporation, 합동, 합체, 합병하기에 적절해질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 사상을 자르고 다듬고 뭐 보완하고 이렇게 가다듬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 같은 걸 갖다가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기독교를 해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Christianity popularized an important opinion. 근데 이 기독교는 중요한 견해 하나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Teachings of Stoics,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나 그 foreign to the general spirit of antiquity, 즉 여기 고대의 일반적인 정신, 여기서 내가 고대의 일반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foreign, 굉장히 이렇게 그 이국적인, 좀 이질적인 바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고대의 일반적인 정신은,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크리스천이 그 보편화시켰다는 그 의견은 뭐냐면은 the opinion that a man's duty to God, 한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갖는 신에 대한 의무, 이거는 즉 신에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가 is more imperative, 더 본질적이고 명령적이다, 중요하다. than its duty to the state, 국가에 대한 명령보다도 신에 대한 명령, 이게 더 중차대하다. imperative, 굉장히 이렇게 강제적이다. 우리가 꼭 더 지켜야 되는, 의무적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다가, 이런 견해를 갖다가 바로 기독교가 보편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사고방식을 보편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보급이 되면서 어떤 한 지역의 그 도시국가적인 단결, 이런 것보다는 그 캐톨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게 캐톨릭이 보편적인, 광범위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이고 지역이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다 결속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애국심은 희소해지고 지역적인 단결도 희소해지고 그저 종교라는 이름 그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가 있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고조되어 갔던 거죠.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we ought to obey God rather than man.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바로 인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여기 인간은 황제 같은 사람 말하죠. 어느 특정 지역의 리더나 황제나 군주나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바로 신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와 같이 맥락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일찍이 Socrates and the Apostles said,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그 예수의 그 12제자 Apostle, 예수의 그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견해가 survived, 살아남았어요. Conversion of Constantine, 그 Conversion of Constantine, 여기 conversion은 일종의 개종 말하는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종교 개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콘스탄틴은 그 로마의 황제니까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의 개종을 하고 난 개종 시기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이제
황제가 기독교도니까 당연히 황제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인 God, 그들이 만들어낸 신인 그 God을 더 섬기는데 치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 early Christian emperors, 그 초기의 기독교 황제들은 Arians, 다 일종의 그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Arians들이고 inclined to Arianism, 다 이렇게 아리우스파인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아리우스파랑 아타나시우스파를 아셔야 되는데, 그 아리우스파, 에어리언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God이라고 하는 거에 유일무함, uniqueness,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Jesus Christ는 그저 그 유일한 그 신인 그 Father, 아버지 밑에 있는 예속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Jesus Christ를 갖다가 subordination under the Father. 왜 그 카톨릭에서 성부, 성자, 뭐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그 성우를 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결국 그게 아리우스파인데, 근데 아타나시우스파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거를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 이른바 니케아에서 첫 번째 그 공의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제 기독교 성직자인데, 원래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그 아리우스가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느님인 성부와 유사한 본질을 가졌을 뿐, 유사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곧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하느님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하느님은 오직 성부, Father일 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저 인간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 그저 중간 존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에게 종속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니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갖다가 섬기고 신약의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그런 파벌하고는 아무래도 이게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에어리언이라고 하는 초교 황제들이 다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 어떤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서 옛날에 그 유대교 헤롯 왕인가요? 그 유대교가 여러 가지 그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니까 로마의 그 기독교로 개종한 황제들은 아리우스파가 당연히 많았겠죠. 이렇기 때문에 그 콘스탄틴이 개종을 한 뒤에도 우리는 황제 같은 인간보다는 신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더 뿌리를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emperors, 이 황제들이 became orthodox, 바로 정통 정통 카톨릭을 띠게 되었을 때 it fell into abeyance.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정통, 로마의 황제들이 정통 카톨릭을 그렇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니까 바로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에어리언즈, 이른바 그 에어리언이즘, 이게 아리우스파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성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에 못 미친다. 그냥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다. 역시 이런 쪽으로 말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은 abeyance, 어떤 금기사항, 일종의 abeyance,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죠.
못하게 막는 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금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에서 진짜 이게 정통이라 정통이 아니라 말장난인 건데 우르르르 자기네들이 어떤 이해관계와 연관돼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센 놈,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우위를 차지하는 놈들이 그걸 거머쥐게 되면 그게 일종의 정통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일종의 어떤 권력 싸움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파가 일종의 좌천당하게 되죠. 근데 비잔틴 엠파이어,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 아리우스파가 역시 그것도 아리우스파의 그걸 말하는 거죠. 아리우스파가 여전히 레이턴트,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As also in the subsequent Russian Empire, 그 후대의 러시아 제국에 있어서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which, 그 러시아 제국은 derived Christianity, 그 러시아가 가진 그 기독교를 갖다가 러시아의 그 기독교를 바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이렇게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콘스탄티노플로부터 획득하게 되니까 이때 그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그 터키에 있는 도시,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여기 무슨 설명이 하나 있네요. 이 설명을 보고 넘어갈까요? 이것은 That is why, 자,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변증법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즉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복종하기보다는 여기 이 변증법에 복종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아리우스파에 그게 아직도 쭉 남아 있어서, 그럼 여기 나트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가게 되면 이건 해석이 모호한데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그 dialectical materialism, 유물론적 어떤 변증법적 유물론, 일종의 마르크시즘인 거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기독교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무신론이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러시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스탈린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증법적 유물론을 갖다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스탈린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이런 쪽으로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까닭, 거기에는 밑바탕에 그 아리우스파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거의 민심의 밑바닥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in the West, 서방 세계에서는, 근데 그쪽에서는 그 카톨릭 출신의 황제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교체되었는데, 예외적으로 그 고을 지방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때 고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갈리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켈트족 땅,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이런 데 포함한 옛 로마의 식민지령, 송령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카톨릭의 그 황제들, 서방세계 황제들이 heretical rebellion conquerors, 이단적인,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닌 이단적인 야만적 그 정복 군주들에 의해서 교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superiority of religious to political allegiance, 이와 같이 정치적인 충성, 이거에 대해서 종교적인 충성이 갖는 우위성, 한마디로 종교적인 그런 충심이 갖는 정치적 충성에 대한 그런 우위성, 우월성, 이런 게 한마디로 국가나 군주에게 충성하기보다 바로 그 가톨릭, 다시 말하면 하느님, 지서스 크라이스트에게 충성을 하려는
그런 우월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그게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게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서방 세계에서는. 서방 세계에서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일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죠. The barbarian invasion put an end for 6 centuries to the civilization of Western Europe. 근데 이 야만족의 침입은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바로 600년 동안이나 그것도 그 서방 세계의 그러한 문명을 갖다가 장마치 600년 동안이나 끝장을 내버렸어요. 이 야만족의 침입이. 근데 이 얘들이 말하는 야만족은 그 북쪽에 사는 좀 산악 지역에 있는 힘센 애들 말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선진 문명을 맛보지 못한 애들. It lingered in Ireland. 그러는데 이때 it는 바로 여기 Civilization of Western Europe. 서방 세계 문명 그것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지방에. 그런데 드디어 그 데인즈족은 덴마크도 좀 야만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 데인즈라고 하는 그 덴마크 족속들이 쇼이리 아일랜드를 박살낼 때까지 9th century 9세기 무렵에 그때까지 아일랜드 지역에 서양 문명이 좀 잔재가 남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before its distinction 서양 문명이 아예 멸종되기 전에 거기에서 멸종되기 전에 it produced one notable figure. 그것은 그 서양 문명은 한 명의 저명한 인물, 즉 스코터스 에리지나라고 하는 뭐 한국말로 하면은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이런 인물을 양성해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는 인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디오니시오스 위서라고 하는 책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 그 로마의 언어로. 이 번역본 때문에 그 중세 철학은 그 플라톤주의에 이렇게 물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은 나름대로 단계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신앙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한 810년에서 877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로 또 이어지죠.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근데 Eastern Empire, 그 동쪽 제국, 동쪽에 있는 그런 제국에서는 그리스 문명은 in a desiccated form, 아주 이렇게 건조해서 물을 빼가지고 말린, 즉 박제당한 그런 형태, 박제된 형태로 그리스 문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살아남아 있듯이. 그것도 콘스탄티노플 in 1453, 찾아볼 수 없는 콘스탄티노플이 몰락할 때까지. 이때 겨우겨우 이 동로마, 그 이스턴 엠파이어, 동쪽의 제국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not of importance to the world, 이 세상에 중요하다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came out of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나온 게 없습니다. 단 artistic tradition, 예술적 전통, 그리고 Justinian codes of Roman law,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어떤 로마법전 이거 이외에는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문화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철학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during the period of darkness, 이와 같은 암흑시대 동안에 그것도 5세기 말엽부터, 즉 470년 그 소로마 제국 멸망 이때부터 middle 11th 11세기 중엽까지 이때 이 암흑시대 동안에 the Western Roman world, 이 서방의 로마 제국의 세계는 underwent some very interesting changes,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즉 the conflict between duty to God and duty to the state,
즉 신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신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이 갈등, 그리고 그것은 이 기독교가 introduced 도입해놓은 그 사상인데 이것이 일종의 교회와 왕 사이의 갈등 그런 양상을 갈등 양상을 띠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갈등이 바로 교회와 왕 사이의 갈등 양상을 띄었습니다. Ecclesiastical jurisdiction of the Pope, 즉 교황이 갖는 교회 조직과 연관한 그러한 관할권, 이것이 extended over Italy, 이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넘어서 어디까지? Great Britain, 대영 제국까지,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저머니까지, 스칸디네비안, 폴란드까지.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의 지배권이 마술을 뻗치면서 쫙 지배를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at first 이 처음에는 outside Italy and southern France,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 지역을 넘어서 그 바깥으로 his control, 바로 over bishops and abbot,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 그 포프, 이 교황의 통제력, 그 bishops, 주교들이나 abbot, 수도원장, 좀 큰 거, 커다란 수도원장, 대수도원장이나 어떤 비샵, 주교들, 그 외에 뭐 추경이라고 카디널 이런 게 있죠. 그 비샵 중에 대주교는 archbisho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bbot, bishop, archbishop, 그 비샵 아래는 뭐가 있죠? father라고 하는 신부가 있죠. 신부 등등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그 교황의 통제력은 was very slight, 매우 경미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만 그랬지, 로마 바깥의 이탈리아나 남부 프랑스 외곽에서는 그 교황의 통제력은 특히 주교들이나 수도원장들에 대한 로마 교황의 통제력은 매우 경미했다. 그러나 바로 그레고리 the Seventh, 그레고리 7세 시기로부터, 그것도 11세기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 로마 그 교황청의 그 교황의 통제력은 실질적으로 변모되어 갔고 effective, 효과적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the clergy, 성직자는 서방 유럽 전역에 걸쳐 바로 formed a single organization, 바로 directed from Rome, 로마로부터 지시를 받는 단일한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 바로 단일한 조직. 이와 같이 로마의 교구가 쫙 퍼지게 됐던 겁니다. 이 유럽 전역에 걸쳐. 그 seeking power. 근데 이 로마의 이 교황은 권력을 추구하였는데 intelligently, 아주 약삭빠르게, 그러면서 relentlessly, 무자비하게, 그리고 usually, 흔히는 대개는 victorious, 그 권력 투쟁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Until after the year 1300, 1300년대 그때까지. 그리고 in their conflict with secular rulers, 그 세속 군주들과의 그런 권력 투쟁에서 드디어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권력의 화신이었다는 거죠. 권력의 화신. 그런데 the conflict between church and state,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clergy and laity, 바로 성직자와 그런 laity 하면은 평신도 말하는 겁니다. 그 문외한 말하는 거죠. 그 세속, 그 평신도, 이 둘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일 뿐만이 아니라 it was also renewal of the conflict between the Mediterranean world and northern barbarians. 그것은 또한 renewal, 바로 재생, 갱신이었습니다. 갈등의 그런 어떤 재생이었습니다. Mediterranean world, 지중해 세계. 지중해 세계 하면 뭐죠? 그리스 로마가 중축을 이루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리스 로마 그 중심의 그 지중해 세계와 그리고 Northern Barbarians, 북부 지역 산악 지역에 거주했던 Barbarians, 그런 야만족들, 그 둘 사이에 갈등의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The Unity of the Church, 바로 이 교회의 통합이
바로 echoed, 메아리치듯 모방했습니다. The unity of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통합을 그대로 메아리치듯 흉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옛날에 그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본따서 그대로 그 로만 캐톨릭이 바로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Its liturgy was Latin. 그리고 its 그 로마 그 교황 한마디로 로만 캐톨릭의 리turgy 하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전례를 행하는 어떤 그런 기도서나 전례식 문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로만 캐톨릭 그런 의식 규범 이런 게 다 라틴어였고, its dominant man, 그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말인 라틴어였고, 원래 라틴족이 그 로마 북부에 살던 애들인 거죠. 그 its dominant man, 그리고 그 로마 교황청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꼭대기 수뇌부 인간들은 대개가 다 이탈리언이거나 스페니시 혹은 서든 프렌치, 남부 프랑스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하고 연관이 있었던 애들. 그들이 받았던 교육은 특히 교육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was classical, 다 classical, 그리스 로마에 관한, 바로 classical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고대 그리스나 라틴 문학이나 문화예술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law and government, 법률이나 정부에 대한 그들의 개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상 개념들은 아마 would have been more intelligible to Marcus Aurelius,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에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법합니다. 바로 그들이 contemporary, 당대의 군주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그들이 가졌던 그런 그 로마 교황청의 수뇌부에 있는 인간들이 가졌던 사고방식들은, 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들이 당시의 군주들에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되기보다는 바로 막 그 1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런 인물들에게 한 700~800년에 존재했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더 잘 소통이 되었을 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The church, 그 교회는 represented elements A and B. 바로 교회는 두 가지를 대변했습니다. Continuity with the past, 과거와의 계속성. 이것은 교회가 책임진다. 두 번째, what is most civilized in the present, 당대에 가장 문명화된 것, 최신 문명화된 그런 사고방식, 이것도 교회가 바로 대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그런 문명을 갖다가 교회가 대변했던 얘기는 교회가 그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교회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겠죠. 그래서 secular power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이 세속의 권한, 이것은 in the hands of kings and barons, Teutonic descent, 바로 왕과 귀족들의 손아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Teutonic descent. 여기 Teutonic, 바로 그 튜튼족을 말하는 거죠. 튜튼족, 이제 게르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튜튼족의 어떤 descent,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왕이나 베론은 원래 남작인데 남작 귀족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귀족들의 손아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나 그런 귀족들은 endeavor to preserve, 보존하려고 애를 썼어요. What they could,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존하려고. 그것도 of the institutions, 그 제도들에 관하여. 그것도 they had brought out of the forest of Germany, 그들이 그런 어떤 그 독일의 숲속으로부터 가져왔던 것, 그 독일의 야만 생활에 적합했던 그런 방식인데 그 숲속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제도들에 관하여 자기네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러한
바로 튜튼족의 그 왕들과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손아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absolute power was alien to those institutions. 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 절대군주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1인에게 집중된 강력한 절대적인 권한은 오히려 alien to those institutions. 그와 같은 튜튼족의 제도에게는 약간 alien,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what appealed to these vigorous conquerors. 이 힘이 넘치는 정복자들에게 바로 dull, 무미건조하고 spiritless, 기백이 없어 보이는 legality, 법률을 잘 지키는 것, 합법성, 어떤 율법성, 준법성, 합법성, 법에 부합되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또한 바로 so was,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굉장히 이질적으로 안 맞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합법성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대 군주로서의 권한 이런 것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ing had to share his power. 그래서 거기에 북부 야만족들은 왕이 자신의 권한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with the feudal aristocracy, 그 봉건적인 성격의 귀족들과, 그게 바로 그 barons들을 말하는 거죠. 남작들과. 그리고 absolute power, 그 절대적인 권한은 왕 혼자 다 차지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alien to those institutions. 여기 했구나. 죄송합니다. The king은 이렇게 권한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목이 물려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feudal aristocracy. 그래서 이게 왕은 자신의 권한을 갖다가 그 봉건 시대의 귀족들과 공유해야만 했으며, 그러나 all alike,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expected to be allowed occasional outburst of passion, 이 간혹가다의 열정의 폭발을 허락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도 in the form of war, murder, pillage or rape. 그것도 전쟁의 형태, murder, 살육의 형태, pillage, 약탈의 형태, or rape, 강간의 형태,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가진 그 야만적 정열의 그 간혹가다의 폭발, 이런 거를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족속들이 유럽의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이런 깡패 같은 못돼 처먹은 애들이 이렇게 유럽을 다스렸다는 거죠. Monarchs might repent. 때로 이 군주들이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y are sincerely pious. 그들이 진심으로 pious,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데 after all, 결국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는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a form of passion, 일종의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회개가 일종의 열정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이렇게 폭력만 쓰고 강간만 하고 약탈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렇게 어떤 서정적인 애상,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건 어떤 걸까? 나도 한번 회개라는 걸 해볼까? 눈물 흘리는 거 흥미롭고 재미있네. 푸하하하 이러면서 회개를 갖다가 일종의 열정의 표현으로, 넘치는 열정을 갖다가 가눌 수가 없어서 회개조차 취미 삼아서 했단 얘기죠. 그러나 the church, 이른바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could never produce in them the quiet regularity of good behavior. 결코 단 한 번도 in them, 그들 그 야만스러운 왕이나 귀족들 안에, 귀족들의 마음속에 the quiet, 차분한 평온한 어떤 규칙성, good behavior, 선행으로 무장한 선행과 같은 착한 행동을 하는 어떤 차분한 규칙성, 이런 것을 produce, 심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같이 갔다는 거죠. 가자는 개편이라고. Which a modern employer demands. 바로 오늘날의 이 고용주가 demands and usually obtains, 요청을 하고 흔히 얻게 되는
but of his employees, 자기의 피용자,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떤 선행의 규칙성, 차분한 규칙성,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교회가 생성한 적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What are the use of conquering the world? 세계를 정복할 효용성이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자신들이 마실 수도 없다면, 술 마실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러브는 사실 이거는 강간에 가까운 그런 짓거리죠. 강간할 수도 없다면, 마치 the spirit moved them, 이 기백이 자신들을 움직이는 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살맛이 나냐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나 거기에 그 귀족들이. 그래서 why should they, with their armies proud knights, submit to the orders of bookish men? 여기까지요. 왜 그들의 proud, 아주 당당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를 거느린 그들이 왜 submit to the orders of bookish men, 책냄새 팍팍 풍기는 그런 책벌레 같은 사람들의 명령에 왜 그들이 굴종 따라야만 한단 말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bowed to the celibacy and destitute of armed force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어떤 여기 celibacy 하면은 일종의 독신주의 같은 거 말하죠. 금욕주의. 그 부부 사이에 그 성생활을 안 하는 금욕주의 말하는 겁니다. 어떤 vowed to celibacy, 어떤 금욕적인 독신 생활에 받쳐진 그런 책령에서 팍팍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질서, 계율 따위에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destitute of armed force, 무장된 군대, 또 결여한 무장군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독신 생활에 헌신하는 책면에서 팍팍 풍기는 사람들의 그런 계율, 율법 따위에 왜 그들이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바로 당시에 그 군주와 귀족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n spite of ecclesiastical disapproval, 이 교회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hey, 그 서방 세계의 군주와 귀족들은 preserved the duel and trial by battle. 그들은 duel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duel, 일종의 그 결투인 거죠. 둘이서 하는 결투. 그들은 그 교회에서는 금지하는 결투를 그대로 보존 유지하였고, trial by battle, 전쟁에 의한 재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투 재판이라고 해서, 만약에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의 그 부인을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은 B는 열이 받겠죠? 결국, 근데 A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냥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서로 결투해서 이긴 놈이 무조건 장땡인 겁니다. 이긴 놈이 무죄이고, 뭐, 일종의 스포일 시스템처럼 전리품도 차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싸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바로 그게 전쟁, 재판 같은 건데, 되게 이게 웃기는 거죠. 결투에 의해서 승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1818년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 보면은 그 프랑스 같은 데서도 총을 두 자루 갖다 놓고 그 등을 서로 맞대고 뭐 10발자국 걸어가다가 동시에 뒤돌아서서 탕 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근데 they developed tournament. 그들은 또한 이 토너먼트는 오늘날의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그런 토너먼트가 아니라 그 말을 타고 가면서
말 위에서 하는 그 시합을 말하는 겁니다. 중세 기사들이 하는 일종의 그 어떤 창 같은 걸 가지고 하나 팍 찔러갖고 넘어뜨리면 뭐 목뼈가 부러지거나 죽고 하는 무시무시한 토너먼트 말하는 겁니다. 이 토너먼트나 혹은 courtly love, 궁정에서의 그런 사랑, 연애, 궁중연애. 이 궁중연애는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아무하거나 별짓거리 다 하는 그런 연애, 이런 것을 그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때때로 in a fit of rage, fit, 발작 이런 뜻입니다. 그 한 차례의 발작과도 같은 그런 rage, 분노. 한 차례의 그런 분노의 발작 속에서, 광기 속에서 그들은 even murder, eminent churchmen, 저명한 그 교회 종사자, 그러한 그 교회 성직자를 갖다가 살해하기조차 했다. 이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all the armed force, 모든 무장 세력은 on the side of the kings, 왕의 측면에 있었다. 왕편이었다.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교회는 won, 이겼다. 부분적으로는 it had almost 교회가 거의 a monopoly of education,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했기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왕들이 perpetually at war with each other, 계속해서 서로 바로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mainly 주로 because with very few exceptions, 물론 매우 예외적인 그런 아주 예외의 경우가 예외의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rulers and people alike, 그 지배자들이나 인민들이 모두가 다 profoundly, 아주 심오할 정도로 believed,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The church possessed the power of the keys, 바로 교회가 핵심 권한을 교회가 쥐고 있었다고. 즉 교회가 결정할 수 있었다. Whether a king should spend eternity in heaven or in hell. 왕이 영원한, 죽고 난 뒤에 오는 그 영원한 삶, 뭐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지 아니면 hell, 지옥에서 보낼지 그 여부를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한테 잘못 밑보이면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고방식인 거죠. The church could absolve subjects from the duty of allegiance. 심지어 교회는 그 신민들, 그 왕의 부하들, 그 부하나 백성들, 신민들을 갖다가, 신하들을 갖다가 그 충성, 왕에 대한 충성의 의무로부터 이렇게 absolve, 풀려나게 해방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갖고는 stimulate rebellion, 반란을 부추길 수도 있었다. 그 반란을 합법화하고 반란을 한 주동자, 성공을 하면 그에게 왕관을 씌워지고, 자, 이런 쪽으로 고스톱을 짜고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The church, moreover, 게다가 더욱 교회는 represent order in place of anarchy, 그 무정부라고 하는 것 대신에 질서를 대변했다.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with the support of the rising mercantile class, 계속해서 떠오르는 상인계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이 나오잖아요. 이 상인계층의 지지. 이걸 얻게 되자 결국 교회는 더더욱 강력해졌던 거죠. 그래서 innately에서 특히 this last consideration, 이 마지막 참고사항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정말 서론이 되게 기네요. 모든 설명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목이 좀 가라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서론을 한 번에 딱 끝내고 그러면 좋은데, 3시간 이상 이렇게 읽어야 될 분량이니, the Teutonic attempt, 그 테우톤족의 시도, preserve at least a partial independence of the church, 교회의 독립이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독립, independence 다음에 나오는 of는 from의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회로부터의 최소한의 어떤 부분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그 튜튼족의 그러한 시도는 그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었다. Not only in politics,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 로맨스, 낭만, 그 다음에 쉬벌리, 기사도, 기타 전쟁 이런 형태로 교회와 엇박자를 놓으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모습을 띠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튜튼족의 독립행보는 또한 very little in the intellectual world, 지적인 세계에서는 별로 그 스스로를 표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육은 거의 wholly 전적으로 confined to the clergy, 성직자 계층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직자들이 교육을, 정보를 독점했었던 거죠. 마을에 글 읽는 사람이 성직자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하니까. The explicit philosophy of the Middle Ages, 이 중세 시대의 아주 명확한, 뚜렷한 그러한 철학은 is not an accurate mirror of the times, 그 시대, 중세 시대를 나타내는 정확한 거울이 아니라 단지 what was sought by one party, 한쪽에 의해서 치우친 그런 한쪽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그저 편견에 불과할 뿐이었다. 기독교적 사상의 하나의 단편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Among ecclesiastics, however, 그런데 이 ecclesiastics, 이 교회 조직 내에서 그러나 특히 among the Franciscan friars, 이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도사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들은 a certain number, 일정 수의 수사들이 for various reasons,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어 were at variance with the Pope, 교황과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자, 여기 그래서 이게 좀 재미난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 교황과 갈등 관계를 일종의 모순된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뭐하러 더욱이 culture, 이탈리아에서는 culture, 이 culture 문화라기보다 어떤 교양, 어떤 인식과 연관된 그런 교양, 이 교양이 laity, 속인 계층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원래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직자 계급이 독점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rarity라고 하는 속인 계층으로까지 뻗어나갔다. Some centuries sooner, 몇백 년 빨리 그 교양이 그 알프스 북쪽에서 뻗어나간 것보다 몇백 년이나 빨리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빨리 이렇게 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드릭 2세는 그리고 그는 new religion, 새로운 종교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쓴 인물이었는데 그는 extreme of anti-papal culture, 바로 이때 paper은 뭐 교황의 이런 것보다 교회의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문화, 반교단 문화, 반교회 문화의 극단을 대변해준다. 프레드릭 2세라는 인물이 이렇게. 근데 바로 여기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인물. 근데 그는 그 네이플즈, 그 나폴리의 왕국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는데 거기서는 프레드릭 2세가 바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remains, 여전히 오늘날까지 the classic exponent, 고전적인 주창자, 대표적인 주창자, 그 papal philosophy, 바로 교회 철학, 바로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런 주창자, 이런 것으로 여겨진다. 자, 여기는 중요한 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단테라는 인물은 약 50년 뒤에 바로 센서시스, 하나의 그 센서시스 종합을 이루게 되었다. 단테가. 그래서 gave the only balanced exposition of the complete medieval world ideas. 그 단테가 균형 잡힌 설명을 내놓습니다. 상세한 해명. 그것도 완벽한 중세 세계, 그 사상세계, 중세의 사상세계, 완벽한 중세의 사상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 잡힌 해설을 갖다가 단테가 제공하게 됩니다. 단테가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after 단테 이후에 그 정치적인
그리고 지적인 이유에서 두 가지 모든 이유에서 이 중세 철학의 그 종합은 broke down, 다시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테 이후에. 그리고 이 어떤 이 철학의 종합은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quality of tidings, 그것은 일종의 어떤 조촐함, 정리가 잘 된 그런 단촐하고 조촐하고 정리된 속성, 그 다음에 miniature completeness, 소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완결성, 바로 이런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성을. Whatever the system took account of, 그 중세의 그 철학 시스템이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precision with relation to the other contents of its very finite cosmos. 그것이 다 정확하게 연관되어 놓여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내용물들과 그것이 갖는 매우 유한한 그러한 코스모스, 그들이 바라본 세계는 유한한 그런 우주세계였던 겁니다. 무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그런 유한한 우주의 다른 내용물들과 연관하여 정교하게 이렇게 나란히 위치하는 그런 형태. 자꾸 위계 질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라고 설정을 하고 바로 신의 창조론과 접목시켜서 해명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어떤 이론이 있으면 신이 있고 그 아래 뭐 있고 위계 질서 속에 자꾸 편입을 시키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but the great schism, 그러나 great schism, 이거는 그 위대한 great schism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분열 운동인 건데, 분열 운동. 그래서 여기 schism이 정확히 뭐냐면은 시즘이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스키즘이라고도 스키즘이라고 읽을게요. 스키즘. 이거는 일종의 그 단체가 분열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 분리, 교회 분열이라고 할게요. The Great Schism, 이 위대한 교회 대분열이라고 할게요. 이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는 사건, 그 다음에 Conciliar Movement, 공의회 운동. 여기 모든 걸 갖다가 다 모여서 그 공의회를 열어서 해결하자. 그럼 여기 공의회 운동이라고 할 때 그 공의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교황이 전 세계의 되게 로마, 그리스 로마 쪽이니까 여기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 서방 세계 각 나라의 추기경이나 대주교, 그 밑에 주교, 그 밑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뭐 신부까지는 안 불러요. 이 신학자들을 소집하는 일종의 종교 회의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교리나 규율 같은 걸 따져서 합의해서 이게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죠. 그런 회의가 바로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회. 한마디로 이게 Conciliar Movement, 공의회 운동. 교황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는 The Renaissance Papacy,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교황권, 바로 이 세 가지. 교황권이 르네상스 시대가 됐는데도 교황권이 그렇게 독주하고 모든 걸 다 독차지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그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led up to the Reformation,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초래시켰어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란 destroyed the unity of Christendom, 바로 이 기독교의 통합, 이 종교 개혁이 기독교의 통일성을 망가뜨렸고 destroyed, 이렇게 좀 그걸 망쳐놓았습니다. 기독교의 통일성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cholastic theory of government, 바로 그 정보의 scholastic theory, 스콜라 철학의 이론에 근거한 어떤 통치 이론, 이런 것도 망가뜨렸고요.
그 종교개혁이. 종교를 뒤집어 놓다 보니까 당연히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에서 구축되었던 일종의 로마 교황청 중심의 통일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음모양으로 정치까지 지배했었는데, 바로 스콜라 철학에 의한 정부 통치론, 이런 것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centered around the pope, 바로 교황 중심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러한 교황 중심 세계, 이걸 종교개혁이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in the Renaissance period, 르네상스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 근데 새로운 지식은 antiquity, 그것이 고대의 지식이든 아주 antiquity, 아주 고대에 관한 새로운 지식,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 관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을 했어, 뭐 시학에서 이 중세시대 때는 웃으면은 처벌받았거든요. 근데 시학에서 카타르시스 이론을 제기하면서 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에 대한, 그리스 사상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 그리고 the earth's surface, 지표면에 관한 또 새로운 사상, 지구가 평면이고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황당한 이런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까지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표면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지식, 이러한 것이 made man tired of systems, 인간들을 tired of system, 그 중세기를 지배했던 교황 중심의 시스템에 대하여 질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학을 띠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중세 시스템들은 were fell to be mental prisons, 바로 정신적인 감옥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Copernican astronomy, 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은 그것도 assigned to the earth and to man, 바로 그 지구와 인간에게 할당시켰습니다. 그것도 a humbler position than they had enjoyed. Ptolemaic theory,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했던 그런 이론, 천동설 이론이 지배했던 시대에 그 인간들이,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지상의 인간들이 향유했었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고만장한 오만불손한 그런 사고방식, 이것보다는 보다 험블러, 겸손하고 그런 좀 이렇게 초라한 그런 입장을 갖다가 코페르니쿠스 astronomy가 바로 지구와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난 거죠. 야, 지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더라. 인간, 만물의 영장, 과연 그러할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pleasure in new facts took the place. 그래서 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쾌락이 took the place,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Among intelligent men, 바로 지적인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of pleasure in reasoning, 바로 그 reasoning, 혼자 추론을 하고 analyzing, 분석을 하고 systematizing, 여기 체계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누렸던 그런 pleasure, 그 쾌락을 갖다가 한마디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탁상 공론에 불과한 그런 쾌락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누리는 쾌락이 대체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in art,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the Renaissance is still orderly,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지만 in thought, 사상에 있어서는 it,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이 prefers a large and fruitful disorder, large, 보다 폭넓은, 그 다음에 fruitful, 열매 맺는, 아주 보람있는 그러한 무질서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르네상스는 보다 이렇게 large, 포괄적인, 보다 광범위한 fruitful, 그러면서도 보람있는 무질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상적으로는 무질서했지만, 그러니까 그 카톨릭 사상, 이거는 죽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사상이 막 생겨나고 있고 들끓고, 그래서 혼란스러웠지만 열매가 많이 맺혔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고방식이 풍성했다는 거죠. In this respect, 이런 점에서 몽테뉴, 바로 몬테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몽테뉴라고 있죠. 그런 몽테뉴라고 하는 이 사람, 수상록 쓴 것으로 유명하죠. 이분 철학가이자 수필가, 1530년대 활동했. 이 몽테뉴라는 인물은 the most typical exponent of the age, 바로 그 당대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in the theory of politics, 정치학 이론에 있어서는, 정치 이론에서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와 마찬가지로 except art, 예술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there is a collapse order, 질서의 붕괴 현상이 뒤따랐습니다. The Middle Ages, 중세시대는 though turbulent in practice, 실질적으로는 격동적이었지만 were dominated in thought by a passion for legality, by a very precise theory of political power. 사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열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for legality, 합법성, 어떤 법칙과 일치하려는 합법성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정교한 정치 권력에 대한 매우 권력한 어떤 정치 그런 파워, 정치 권력에 대한 매우 정교한 이론, 이러한 열정. 자, 제가 또 잠시 목이 또 물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The Middle Ages, 중세시대는 다시 해드릴게요. 목이 문을 닫았는데, 여기 중세시대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격동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상면에 있어서는 어떤 합법성에 대한 열정과 매우 정교한 정치 권력 이론에 대한 열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 일사불란한. 그래서 왕권 신수설 같은 거. 근데 he has delegated power. 그래서 그럼 여기서 누구냐? 이때 he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delegated power, 권력을 이양한다. 교황에게. in sacred things, 성스러운 일들에 있어서는 교황에게 신이 권력을 하사하고, 그 다음에 the emperor, 황제에게는 in secular matters,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황제에게 권력을 하사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pope and emperor alike, 이 교황과 황제는 둘 다 lost their importance during the 15th century, 15세기 동안에 이 중요성, 정치 사상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즉, the Pope became merely one of the Italian princes. 이 교황은 그저 단순히 이탈리아 지역의 여러 군주들 중에, 수백 명의 군주들 중에 한 명의 군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Engage in the incredibly complicated and unscrupulous game of Italian power politics. 그러면서 이 교황은 몰두해 있었습니다. incredibly, 믿기지 않을 정도로 complicated, 복잡다다는 unscrupulous game. 자, unscrupulous, 굉장히 부도덕한, 무절제한, 정말 부도덕한, 파렴치한 그런 이탈리아의 권력 정치학, 권력 게임, 이 권력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임, 이런 거에 몰입해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황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이래서 아주 학을 띠게 되는 거죠. 알고 나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The new national monarchies in France, Spain and England.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민족적인 입장에서의 그러한 군주들, 민족 국가의 군주들, 그것도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의 어떤 민족 국가들이 in their own territories, 자기들 자신의 영토 내에서 had power, 권한을 갖게 됩니다. with which, 그 권한을 가지고 neither pope nor emperor could interfere, 심지어 교황이나 emperor, 그 대규모 지역을 관장하는 황제조차도 could interfere, 자기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그 특정 지역에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natural state, national state. 그래서 이 그
national state라고 하는 이 국민국가, 민족국가는 largely, 주로 owing to gun powder, 이 화약, 한마디로 무기, 이 무기의 힘 때문에 acquired an influence,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over man's thoughts and feelings, 사람들이 사상과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which it had not had before, 예전에는 it, 그 민족국가가 가지지 못했었던 그러한 지대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hich, 그리고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현상, 그것은 점진적으로 destroyed what remained of the Roman belief in the unity of civilization. 자꾸 그 문명의 통합, 문명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로마식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남아있는 그 잔재, 이런 걸 갖다가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바로 이 민족국가가 이런 걸 다 박살내버렸던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자꾸 로마식의 통합된 알렉산더 형태의 어떤 뭐 헬레니즘과 같은 로마 시대의 어떤 팍스 로마나 같은 통일, 유럽 통일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단일 지역의 민족국가 사상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This political disorder, 이와 같은 정치적 무질서는 그 표현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찾게 되었다. In the absence of any guiding principle, 어떤 주도적인 그런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politics, 그 정치학은 a naked struggle for power,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 되었다. 권력 투쟁이 된다. 그래서 프린스,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은 gives shrewd advice, 아주 shrewd, 똘똘한, 재치 있는, 날카로운, sharp and intelligent, 날카로운 충고를 제시해준다. As to how to play this game successfully, 어떻게 하면 이 권력 게임에서 그 성공적으로 권력 게임을 갖다가 작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그러한 충고를 제시해준다. What had happened in the great age of Greece, 그리스라고 하는 위대한 시대에 발생했었던 일, 그 그리스의 철학사상, 이러한 일은 happened again,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었다. In Renaissance Italy, 르네상스를 맞이한 이탈리아에서 traditional moral restraint disappeared, 전통적인 도덕적 굴레들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르네상스 이탈리아 사람들은 were seen to be associated with superstition. 여기 dei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전통적인 도덕적 굴레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미신과 연관된 것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계몽 사상에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신진문물 과학사상에 the liberation from fetters, 이와 같은 족쇄로부터의 해방이, 굴레로부터 해방이 made individual energetic and creative, 그 개별적 존재들을 energetic, 에너지로 넘치고 creative, 창의적이고 그리고 producing a rare, 창의적으로 만들었으며,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결국에는 a rare fluorescence of genius, 바로 이 천재에 대한 아주 희귀한 양산, fluorescence라고 하는 것은 원래 꽃이 피어나는 걸 말합니다. 개화. 근데 이렇게 확 피어나는 거, 한창 전성기, 바로 천재들의 희귀한 전성기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다,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the anarchy and treachery which inevitably resulted from the decay of morals, the anarchy, 무정부주의, treachery, 이 배신 행위, 그것도 필연적으로 from the decay of morals, 도덕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그런 무정부주의와 이 배신 행위,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인들을 collectively impotent, 총체적으로 아주 무능하게 만들었다. impotent, 힘이 없는,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powerless,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they fell like the Greeks under dominion of nations less civilized than themselves but not so destitute of social cohesion. 그래서 그들 마치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마케도니아의 무력 앞에, 그리고 로마인들의 무력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인들도 under the domination of nations, 여러 국가들의 지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야만, 그 북부 지역의 야만족. 근데 그들은 less civilized themselves. 이탈리아 족속보다는 덜 문명화된, 그러나 not so destitute of social cohesion. 바로 사회적인 결속력을 but not so.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적 결속력을 결여하고 그렇게 즉 이탈리아처럼 결여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그런 덜 문명화된 그런 주변 국가들의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the result, however, was less disastrous than in the case of Greece. 그런데 이탈리아가 그렇게 그 어떤 덜 문명화된 그 후진 문명 국가에서 지배를 당하게 된 그 결과는 그러나 그렇게 참담한 재난과도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리스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참담한 그런 재난을 초래하는 그러한 지경은 아니었다. 덜 참담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the newly powerful nations, 이 새롭게 생겨난 그런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with exception of Spain, 스페인을 예외로 하고 이들은 showed themselves, 스스로를 표출하였다. as capable of great achievement, 대단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들을 갖다가 표현하였다. 그때 Italians had been, 이탈리안들이 그 스스로를 표출했었던 것처럼 스스로 능력, had been 여기 capable of 블라블라블라 되는 거죠. 바로 대단한 문명을 성취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6세기부터 쭉 해서 History of European Thought, 유럽 사상의 역사는 dominated by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런데 the Reformation was a complex, many-sided movement. 이 종교개혁은 복잡한 다방면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owed its success, 종교개혁의 성공을 바로 a variety of, 바로 그 다양한 causes, 원인의 그 탓으로 여긴다. 주로 it was a revolt of the northern nations against the renewed dominion of Rome. 바로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반란이자 폭거, 그 northern nations, 그 북쪽 민족 국가들의 일종의 반란이었다. 그것도 against renewed, 다시 새롭게 뭉친 바로 로마의 지배, 다시 옛날 로마를 갖다가 재현시키려는 그 재생되어진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려는 바로 북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일종의 하나의 반항행위였다. Religion was the first that subdued the North. 바로 종교는 바로 이 북쪽 지역 세력들 갖다가 진압시켰던 힘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종교는 had decayed, 쇠망하였다. The papacy remained as an institution. 이 교황권은 여전히 하나의 제도로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교황권은 extracted a huge tribute from Germany and England. 독일과 영국으로부터는 여전히 huge tribute, 이런 거 곡물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곡물을 갖다가 extract, 이렇게 발채, 여기 갈치 같은 건데, 발채, 이거 좀 뭐하니까 일종의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였다. 여전히 교황권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인 영국과 그 다음에 이 분열 상태에 있었던 독일 이쪽으로부터는 바로 교황권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곡물을 갖다 교황에게 바치는 곡물을 갖다가 그들이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these nations, 이러한 민족 국가들은 which was still pious, 여전히 신앙심이 경건했기 때문에 could feel no reverence for bourgeois and Medicis. 이 bourgeois, 여기 bourgeois 가문이나 메디치 가문에 대한 reverence, 존경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professed, 당당히 공언했기 때문에 to save souls, 영혼을 구하겠노라고 from purgatory. 그 purgatory는
연옥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일시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단련시키는 그런 옥이라고 하는 거죠. purgatory. 그 단련시키는 옥. 그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겠노라고 공언했었던 그러한 가문들에 대해서 전혀 reverence, 존경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 return for cash, 현금을 내고 돈을 내고 which they squandered, 그들이 펑펑 써대던 럭셔리, 사치품이나 이 morality, 비도덕적인 일에 그들이 펑펑 낭비해오던 그런 현금을 냈기로서니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 이 볼지아스나 메디치 가문, 얘들에 대한 존경심을 그들은 표출할 수가 없었다.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배은망덕하고 별것도 아니고 돈 좀 냈다고 뭐 영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얼마나 가당치 않았겠습니까. National motives, 또한 민족적인 동기들도 있었는데 경제적인 동기, 도덕적 동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결합하여 strengthen, revolt against Rome, 로마에 대한 반항을 강화시켰던 것이었다. 더욱이 the princes, 이 군주들은 곧 인식하게 되었다. If the church in their territories, 자기들 영토 내에 있는 그 교회가 became mere national, 단순히 민족적 성격을 띠게 되면 그 민족적 성격의 교회들은 would be able to dominate it.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군주들이 그 민족적 성격의 교회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 내 영토 안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프랑스 땅에 있는 교회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다. 로마 교황청 지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thus 그리하여 become much more powerful at home. 이 고국에서 훨씬 더 강력해지리라는 것을 they had been, 옛날에 그들이 그것도 while sharing dominion with the pope, 교황과 도미니언, 그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공유하는 동안에 그들이 강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국내에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리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Luther's theological innovations,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한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혁신 이론들, 이러한 것들은 welcomed, 환영을 받았다. by the rulers and peoples alike throughout the greater part of Europe. 북부 유럽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통해 그 통치자들과 거기는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람들도 은근히 로만 교황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The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는 derived from three sources, 세 개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Its sacred history, 그 카톨릭 교회의 성스러운 역사는 Jewish, 유대교에 속하는 것이었고, its theology, 그 카톨릭 교회의 theology, 그 신학 이론은 바로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왔고, 그리스의 여러 가지 신들에 관한 이론이나 철학 체계, 그 플라톤 철학 특히 이 책에서 나왔고, its government, 이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 정부 조직, 교권, 교구, 그 다음에 canon law, 교회법, 이런 것들은 at least indirectly,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로마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로만 그 캐톨릭 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he Reformation,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 로마적인 요소를 갖다 일단 거부하였다. Softened the Greek elements, 그 다음에 그리스적인 요소를 갖다가 부드럽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strengthen the Judaic elements, 유대적인 요소를 강화시켰다. 유대 종교성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It thus, 그리하여 cooperated with the nationalist forces, 바로 민족주의 세력들과 그리하여 협동을 하게 되었다. 이 민족주의 세력들은 were undoing the work of social cohesion, 즉 이 사회적 결속이라고 하는 것의 작업을 바로 해체하고 있었다. 그것도 which had been effected, 그렇게 생성이 되어져 왔었던 first, 일단 by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는 Roman Church,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생성이 되어져 왔었던 바로 시민적 결속, 시민적 유대라고 하는 작업을 그들이 해체하고 있었다. 그래서 in Catholic doctrine, 그 캐톨릭 그 독트린 하에서는 캐톨린의
그 교리하에서는 divine revelation did not end with scriptures. 이 성스러운 발현, 한마디로 그 신의 계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성스러운 발현, 신의 계시가 바로 scriptures,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continue from age to age,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medium to church, 교회라고 하는 걸 매체로 해서 to which,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교회라고 하는 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던 겁니다. 성스러운 계시가.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그러므로 it is the duty of individual, 개인의 의무였어요. to submit his private opinion,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갖다가 submit A to A를 B에 굴종시키다. 바로 교회에 굴종시키는 것이 의무였다는 것이죠. Protestant, 근데 그와는 달리 이 개신교도들은 상반적으로 이 교회를 거부하였습니다. As a beacon of revelation, 하나의 계시의 매개적 존재로서의 교회를 거부하였습니다. Truth was to be sought only in the Bible. 진실이란 단지 성경 안에서만 추구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을 each man could interpret for himself. 각각의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interpret,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책에서 끝난다고 보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죠. If man differed in interpretation,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there was no divine appointed authority, 이른바 성스럽게 임명이 된 그런 권위, 이런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To decide, dispute, 그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성스럽게 임명이 되어진 어떤 그런 authority, 권위 있는 인간이나 그런 단체, 이런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상 the state,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주장하였다. Had formerly belonged to the church. 예전에는 교회에 속했었던 그러한 권한을 새삼 자기네 거라고 국가가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this was usurpation. 이와 같은 국가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여기 뭐라고 할까요? 그 다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새삼스러운 주장은 usurpation, 일종의 그 권리 침탈행위였다. usurpation이라는 겁니다. In Protestant theory, 개신교 이론에서는 there should be no earthly intermediary, 어떤 지상의 매개적 존재 따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Between the soul and the God, 바로 영혼과 신 사이에는. 그래서 the effects of this change, 근데 이와 같은 변화의 그 효과들은 어마어마했다, 중대했다, momentous, 중대했다, important. 진실은 no longer to be ascertained, 더 이상 확인될 수가 없었다. By consulting authority,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권위자에게 그런 consulting, 상담함으로써, 조언을 구함으로써. 그러나 by inward meditation, 바로 내적인 통찰, 명상에 의해서 이게 이 진실, 진리가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다. There is a tendency, 그래서 하나의 경향이 생겨났다. 빠르게 발전되어진 towards anarchism in politics, 정치에 있어서는 무정부주의 쪽으로, 그러니까 국가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religion, 종교에 있어서는 towards mysticism, 각 개인마다 신앙이나 온갖 방식이 다 다르니까 신비주의 쪽으로, 희한한 종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 anarchism과 이 신비주의, 이 두 가지는 had always felt it, 항상 그 들어맞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nto the framework Catholic Orthodoxy, 그 카톨릭 정통 이론의 framework, 기본 틀과 들어맞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 there came to be not one Protestantism, 단 하나의 프로테스탄티즘, 그런 개신교 사상만 있는 게 아니었다. A multiple of sect,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고, not one philosophy, 단 하나의 철학만이 opposed scholasticism, 스콜라 철학에 반대한 게 아니었다. But 그 대신에 as many as there were philosophers, 철학자들만큼이나 여러 가지 그 철학 학파도 많이 생겨났다. Not as the 13th century, 13세기에 있어서처럼
one emperor opposed to the pope. 단 한 명의 황제만이 교황에게 반대한 게 아니었다. A large number of heretical kings. 수많은 이단적인 왕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황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고 result in thought as in literature. 문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continually deepening subjectivism. 바로 이 주관주의를 갖다가 주관적 상대주의 같은 거죠. 주관주의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었다. 여기 결과 그게 아니네요. 여기 사상에 있어서의 결과는 문학에 있어서처럼 바로 지속적으로 점점점 깊어지는 주관주의였다. 근데 이 주관주의는 operating first as a wholesome liberation from spiritual slavery. 처음에는 아주 건전한 해방, 그것도 영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건전한 해방 효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더니, 그러나 advancing steadily, 꾸준히 점진적으로 점점 personalization, 개인적인 고립 형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inimical to social sanity, 어떤 사회적인 건전성에 대한 inimical 또는 inimical, 아주 유해한, 여기 사회적인 건전성에 대해서는 inimical, 굉장히 harmful, 해로운 어떤 개인적인 고립, 이런 형태 쪽으로 점점점 변모하게 됐다는 얘기죠. 좋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근대 철학 데카르트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